넌 커피 없어? 아 이거. 그러면은 음소거를 하고 가져가야겠다. 이거 봐, 이거 봐. 뭘 하려고 하니까 바로 어색해지잖아. 몸도 깔아주면 못해. 이런 걸 얘기한 거야, 이런 거. 뭘 하려고 하면 애가 바로 목소리 톤부터가 지금 벌써 표정부터가 가짜 얼굴에 가짜 톤으로. 아니야. 영어 모임 할 때. 완전 가짜.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 이름은 카일리고요. 뭐 카일리? 저 카일리. 카일리 씨. 오해예요, 여러분. 뭘 여러분이야. 그냥 대화하는 방식으로 해. 그냥. 아 오해야. 청자가 있잖아. 아니 이거를 우리가 첫 회 녹음이니까 산이다. 눈부셔. 첫 회 녹음이니까 그 존댓말로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이렇게 하자. 왜냐면은 그래야 좀 더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아니야. 하이. 샤니. 안녕. 우리 라디오 팟캐스트. 시작하기로 해가지고 라디오 팟캐스트. 아 시작했어? 하기로 해서 첫 회차 시작한 거야. 보이는 라디오.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나 억까 당하고 있어 지금. 억까야 억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막 이러고 있어. 막. 어디가 찬이? 저 빨래방이요. 아니 빨리 하러 가는 거 치고 예쁘게 가네. 밥은 먹었어? 안녕. 먹었어요. 그래 밥 잘 먹고 다녀야 돼. 요즘 잘 지내지? 네. 간보대. 귀여워. 아니 그냥 다 쓰자 이런 거. 나 지금 이미 다 그럴 아파. 거 생각하고 지금 녹음하고 있어. 아니 그 소공력 이런 거는 좀 얘기해줘야 아파. 되나? 우리가 원래 라디오에서 하려고 하는 게 그냥 어떠한 문구, 정해지지 않은 문구, 영화나 뭐 책 아니면은 뭐 명언이나 뭐 화장실 같은데 갔어 뭐 써져 있는 거, 뭐 속담이나 뭐 여러 가지 글귀 같은 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건데, 인경이가 소공녀에서 나온 그 뭐라고 했지? 그 네가 설명해 줘야 되겠다. 그 이제 뭐 유명한 영화니까 약간의 이제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내용 설명을 하자면 줄거리를 얘기해 주. 그 전체적인 줄거리는 극중 배역 그 이솜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미소가 메인 주인공이고, 그 미소가 이제 현재 상황으로 하여금 자기의 과거의 친구들을 찾아가요. 과거의 친구들을 한 명씩 찾아가면서 이제 원래는 조금 신세를 지러 다니게 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는 이렇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극 중에 미소의 남자친구 한솔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한솔이라는 친구가 현실 속에서 우리 커플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미소도 그렇고 한솔이도 그렇고 서로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한솔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렇게만 살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반부에는 해외로 떠납니다. 일을 하러. 근데 이제 미소가 서운해해요. 매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지금도 문제 없고 행복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곁을 떠나가면서까지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한솔이는 아니야. 우린 여기서 답이 없어 누나. 난 가야 돼. 6개월마다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나 갈게. 이런 장면이 그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를 두고 그러면 한솔이가 사랑하는 연인 곁에서의 나름의 노력을, 미래가 훤히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꿋꿋이 매일을 채우는 게 맞았나,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해외 발령을 선택을 한 게 나았나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친구들의 의견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도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오래전에 봐서 잘 안 나는데, 그 워홀을 가려고 택하는 거야? 아니면은 회사를 원래 다니고 있던 도중에 발령을 가는 거야? 발령을 가는 건데, 회사를 원래 다니고 있었고 발령을 가면은 그러면은 뭐 페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나? 그쵸.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이제 겨우벌이 임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나와.
그러니까 극 중에서는 미소랑 한솔이는 평상시에 좀 뭐랄까 보편적으로 삶을 누린다는 범위보다는 그거보다는 약간 아래 되게 예를 들면 집에 보일러가 끊겨서 둘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미소네 집에 보일러가 끊겨. 그래서 스킨십도 할 수가 없어 집 안에서. 추워서. 근데 그런 수준으로 나와. 추우면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체온을 높여야 되니까? 어쨌든 극 중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걔네들이 막 추워서 추위를 이기기 위한 막 그런 게임 같은 거나 하고 뭐 어쨌든 그 정도로 상황이 조금 박한 정도 벌인 거지. 그리고 한솔이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기숙사가 딸려서 무상으로 숙식이 제공이 되는 환경에서 일을 해. 그런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로 발령이 나서 거기 해외 파견을 가면 완전 이제 어떤 일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진 않았지만 안전수당이 나올 정도로 약간 고위험 그 하이 임금 위험도 높고 임금도 높은 일을 하러 가는 거지. 왜냐면 이대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미소는 어떻게 내 곁을 떠나냐. 아니 그러면은 미소는 극 중에서 아무 일도 안 하잖아. 일을 하지. 그 가정부 일을 해. 근데 그 일 자체가 막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아니야. 좀 불안정한 일을 하고. 그치?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뭐 이것저것의 비용을 내는 비중이 더 많겠네. 어쩔 수 없이. 극 중에 그런 게 묘사되진 않아.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 가정부 일을 해서 200 이상 벌진 않을 거 아니야. 그 불안정한 일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랬으면. 근데 이 문제를 조금 가볍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 게 물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오빠한테 아내가 있어. 아내가 아니라 결혼 예정자가 있어. 아내라고 하면 이제 함께 움직일 수 있으니까 결혼 예정자야. 우리는 이 만남을 지속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는 가변성이 있는 사이야. 그런데 오빠가 이대로는 우리 영영 결혼도 못하고 꿈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박하게만 살 수 없다. 근데 마침 그때 엄청나게 그 좋은 제안이 들어와. 뭐 예를 들어 오빠가 지금 버는 한국 기준으로 200만 원 정도를 버는데 600만 원의 페이를 준다고 하면서 대신 뭐 극중 한솔이랑 똑같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을 해야 돼. 그게 무슨 일이든. 그러면은 지금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를 두고 한국에 두고 오빠가 떠나야 되잖아. 그때 오빠는 떠날 거야?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만 볼 게 아닌 게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2년? 극 중에서도 2년 정도는 아마 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년인가 3년인가 이렇게 정확하게 한정된 기간은 나오기는 해. 2년만 있으면 된대. 뭐 그러면은 완공이 된대.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이거는 좀 나는 좀 쉬운 문제라고 생각해. 그 오빠의 쉬운 답은 어떤 건데? 나가야지. 일을 간다? 하러 가야지. 여자친구는 동의하지 않아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이 집에 뭐 보일러가 끊기는 정도잖아. 그러니까 그 월세, 전세 뭔지 모르겠지만 그 집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자가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세를 내고 사는 입장에서 공과금도 못 낼 정도면은 그거는 좀 꽤 힘들게 사는 거잖아. 얘네가 그렇다고 내가 봤던 영화에서는 막 사치를 부리는 것도 맞아. 아니고 소소한 거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잖아. 맞아. 근데 그 소소한 거를 또 못하는 정도의 상황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걔네가 그 사람들을 그 옛날에 같이 음악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도 다 그 같이 했던 멤버들은 변해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만 변해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괴리감 같은 걸 느끼잖아. 뭐냐면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야. 그럼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금 그 상황이라면 근데 앞으로도 그 상황일까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다의 가능성보다는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그치? 실제로 더 안 좋아진 거지. 집을 잃게 됐으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더 안 좋아질 거야. 왜냐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쉴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날이 없다면 일을 시작하는 것도 꽤 힘들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잖아. 주소도 없는데. 그치? 주소 없지. 없잖아. 여자친구가 동의하지 않았다의 문제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거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까지, 또는 그 둘의 관계의 미래까지 좀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나는. 오히려 아니 그만큼이나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커플이 2, 3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떨어져 있는 것도 뭐 힘들다? 하면은 그거는 그만 만나야지. 그러니까 그치. 일단 오빠 의견을 잘 들었어. 그러니까 나의 경우에도 크게 사실 다르진 않은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쨌든 미소는 실제로 오빠가 지금 말하는 내용 중에도 미소가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 라고 말하면서 하는 얘기가, 미소에 사랑이 있어. 아무리 배가 고프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 한 가지가 위스키, 두 번째 담배, 세 번째가 남자친구 한 소리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고 저렇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보일러가 안 되더라도 한 소리 너랑 위스키 담배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극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얘가 지금 변변치 않은 벌이로 이렇게 살고 친구들의 집에 신세를 져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스키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제 행복의 기준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리고 그 한 소리에 대해서도. 근데 나는 만약에 물론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극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소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떠나서 마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난 단순히 그것만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한 소리가 떠나서 나는 너랑 나랑 몸이 멀어져서 나중에 네가 돌아왔을 때는 내 마음이 식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은 식을까봐 네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은 이미 오빠는 잘 알겠지만 난 언제나 가변성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소리가 한국에서 계속 미소 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로 하여금 우리는 한 소리가 떠나지 않고 지금 한국 땅의 미소 곁에 발붙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떤 다른 어려움이 이 둘 사이를 헤어지게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그리고 나는 또 한 가지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도 오빠한테 지금 궁금한 건데, 각자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연인 때문에 제2의 선택을 할 수 있냐야. 나는 만약에 극 중에서 사실 한소리는 웹툰 작가를 꿈꿔. 근데 한소리가 고졸이고 이제 뭐 학력도 경력도 없고 그림을 그냥 무작정 독학으로 그려서 공모전에 넣었는데 항상 떨어져. 그런 친구로 묘사가 돼. 근데 예를 들어서 한소리가 꿈이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 근데 그거를 여자친구가 잡는다고 해서 나의 미래의 어떤 거를 포기하는 게, 그러니까 뭐 유치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지. 사랑이냐 꿈이냐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상충할 때 얘기인 거지. 예를 들어서 한소리가 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돈을 단기간에 바짝 많이 벌어서 나중에 이걸로 뭘 해야지 라는 꿈을 꿔. 근데 여자친구가 한국 땅에 있어. 근데 이때 여자친구를 두고 떠나면 저 새끼는 사랑하는 여자친구 내버려 두고 지 꿈만 찾아 쫓는 새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없냐야.
난 아니다거든. 그러니까 뭐랄까 가끔 이런 얘기들 하잖아. 내 꿈이 곧 가정이면 상관이 없어. 근데 내 꿈과 뭐 예를 들어서 사랑 혹은 가정이 충돌할 수도 있잖아. 그때 오빠는 어떨 것 같아? 일단은 좀 궁금한 게 뭐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여자친구를 버리고 떠난 새끼라고 누가 보냐 이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시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뭐 제 3자들이다. 그러면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제 3자라도 엄청나게 밀접해 있는, 만약에 둘이 뭐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완전 서로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좀 생각은 해봐야지. 제 우선은 둘인데 그래도 누가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 서로가 그렇게, 만약에 여자 주인공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제 3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는 그냥 사우디를 가는 거, 해외를 가는 거를 뭐 이해하기 쉽게 그냥 꿈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꿈이냐? 그치, 이거는 영화 얘기와 별개로 그냥 그런 상황에 대한 던진 내용인 거지. 근데 그게 꿈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이렇게 봤을 때 나는 뭐 꿈을 쫓아갈 수도 있고 사랑을 쫓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꿈을 쫓아갈 때랑 사랑을 쫓아갈 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꿈은 나 혼자의 것이야. 물론 거기를 갔다 와서 얘랑 어떻게 해야지, 또는 가 있는 도중에도 얘랑 어떻게 연락을 하고, 얘는 한국에서 뭐를 하고 나는 거기서 뭘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거기서 일한 거를 좀 보내주면서 생활에 좀 보태주면서 얘가 여기서 좀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미래를 도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생각을 치우고 그냥 내가 혼자서 일단은 사우디에 가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내 꿈, 내 미래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나 하나에게만 있는 거야. 가서 헤어지는 것도 나의 책임이야. 내가 슬픈 것도 나의 책임. 거기 가서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 다칠 수도 있고, 다쳐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 그러한 모든 거는 어쨌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나의 선택. 그러고 그런 선택을 할 때는 나만 생각하고선 일단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근데 오히려 좀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가지 않고 남을 때인 것 같아. 딱 이 상황만을 떠나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때는 문제가 뭐냐면 동의해야 되는 사람이 2명이어야 되는 거야. 나 스스로하고 얘, 그치. 여자친구. 왜냐면은 나는 내 꿈을 포기하고 너와 나 둘을 위해서 가지 않고 여기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떠한 일을 하면서 우리 관계를 지킬 거야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여자친구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남자친구는 자기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선 둘의 관계에 올인을 했잖아.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라면은 좀 원해. 이 사람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주기를. 근데 여자친구는 아닐 수도 있잖아.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내 꿈을 포기했어가 이 관계에 엄청난 압박을 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여자친구도 동의해야 돼. 그러고 내 꿈을 포기하고 우리 둘을 선택했어 라는 식의 생각보다는 내 꿈이 내 미래에 내가 이런 모습이 되어 있기를 바랐던 나의 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꿈이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왜냐면 꿈을 포기하고 뭘 했으면 이 관계는 애초에 한 명이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애초에 불안정해. 이걸 계속 가져갈 수는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오빠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도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마음이 같냐인 거네. 그러니까 만약에 동의하냐인 거지. 그러니까 같은 거랑은 조금 다르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거를 서로 동의해?
거지. 근데 떠나는 거는 동의하지 않아도 돼.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내 삶을 위해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헤어지면은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고 그런 일을 만든 사람 나쁜 놈이 될 수밖에 없어 그거는. 근데 이거는 자기의 삶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남겠다고 했을 때도 근데 물론 그런 상황을 두고 막 내가 이런 꿈을 포기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꿈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너랑 사랑하는 사이로 남을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지킬게. 내 여자친구가 나 널 그렇게까지 사랑하진 않아.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이상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네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뭐 이런 부담스러워 이런 게 아니라 자칫 이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좋아 그러면은 나는 그래 나도 가는 것보다 너랑 여기서 있는 게 더 좋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있는 말하는 게 있는 게 좋아.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가지 않는 대신 그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다른 변화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좀 더 다른 우리 둘의 삶에 보탬이 되는 뭔가의 일을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여자친구도 아 그럼 나도 너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탬이 되는 무슨 어떤 거를 할게. 그러면 우리 같이 계획을 짜보자. 같이 동의가 돼서 가는 뭐가 돼야 되는 거지. 여자친구는 이렇게 돼버리는 꼴이야. 사우디 가지 마. 나는 너 사랑해. 네가 안 갔으면 좋겠어. 우리가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식을 것 같아. 아 그래? 알겠어. 그럼 난 내 꿈을 줬고 너를 위해서 여기 남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한쪽이 때를 쓴 거고 한쪽은 포기한 거잖아.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 자체로 불안정한 거라는 거야. 기운 거야. 그럼 여자친구는 무의식적으로 미안함을 갖고 살겠지. 미안함도 안 가지면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고. 남자친구는 자기가 희생했다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남았음에도 여자친구가 계속 위스키, 음악 이것만 추구하면서 살아. 자기는 노력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만큼까지 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여기 남았는데 얘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네? 가 돼버릴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것도 이거는 동의도 동의지만 서로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점이 그 부분이야. 물론 오빠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너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할 말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애초에 이게 동의만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 생각해. 근데 물론 당연히 사람 마음이라는 근데 게 현실적으로 같을 수는 없잖아. 같을 순 없지. 열어보자면 같을 수 없는데 나는 최소한 태도는 같아야 된다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남과 여가 사랑을 하고 있었어. 근데 남자가 뭐 꿈이 있어서 미술 유학의 길을 떠나고 싶었어. 사실은.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사랑하는 나를 두고 떠날 수 있어? 우리 여기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자라고 해서 남자가 떠나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 어떤 순간에 이 여자에게 이 여자는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해. 엄청난 제한으로 투자 후원사가 생겨서 해외로 떠날 일이 와. 그러면 나도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너랑 한국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기로 했으면 같은 선택을 해야 맞는데 이때 마음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래서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는 우리에게 같은 상황에서 같은 조건의 어떤 제한이나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나는 너를 선택할게. 이게 이 사람도 내 마음도 그러니까 A도 B도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말한 게 그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전 때문에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고 무서운 그치. 거라는 거야. 그치. 내가 포기했으니까 너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너도 그치. 포기해야 돼가 되는 거냐니까. 바라게 맞아.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마음이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느 시점을 찍어놓고 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느 시점을 찍어놓고 그때쯤에 우리의 뭐 육체적, 물리적, 뭐 정신적 어떠한 상황이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그냥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어떠한 형태가 되든 상관없어. 거기까지 가는 데는 같이 계획을 짜는 거야. 그래서 그 서로가 동의한 계획 안에서 가는 거야. 근데 이 계획이 부서질 수도 있고 더 좋은 계획이 뭐 음악의 제안을 받아서 얘가 갑자기 가야 된다거나
이렇게 계획은 무너졌지만 이 목표로 가는 길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어떠한 제한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같이 동의한 목표를 설정해 놨을 때는 둘이서 한 마음이라면 계획을 수정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서로가 동의했으니까 저 목표까지 가기로. 그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건데 후자로 마음이 같다면 사람 마음은 절대로 평등할 수 없어. 평등할 수 없지. 평등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우디를 가는 거를 포기하고 남았으니까 너도 그러면 안 돼가 되는 순간 이거는 이미 시작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물면은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 선택은 나의 선택이야. 이 선택에 너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나는 그래도 가는 것보다 남는 게 우리가 서로 얘기해 봤을 때 더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랑을 지키는 게 더 좋다고 했기 때문에 남았어. 그런 다음에 계획을 짰어. 우리의 계획은 저기까지 도달하는 거야. 근데 너에게 되게 좋은 제안이 왔어. 그때 나처럼 우리가 몸이 좀 떨어져 있어야 할 테지만 우리는 같이 계획을 짰고 저기까지 가기로 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야. 그거는 그냥 변수가 생긴 거이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잃은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해.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계획을 짜고 목표를 정해놓고 여자 주인공이 음악을 위해서 떠났다가 막 엄청 잘 됐어. 그러다 둘이 헤어질 수도 있지. 그렇잖아. 서로 약속을 했다고 해서 평생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모르는 거잖아. 근데 그것 또한 둘이 같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도 둘이 각자 그거를 짊어져야 되는 거잖아. 내가 사우디 가려는 거를 포기하고 여기를 왔어. 근데 우리가 목표한 게 있기 때문에 너는 갔어. 가는 너를 응원했어. 근데 너의 마음이 변하든 나의 마음이 변하든 헤어졌어 라고 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우디 갈 걸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벌어진 모든 일은 자기의 선택인 거잖아. 그치, 내 선택이지.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다 고려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도 둘이 같이 있고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을 짜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극 중에,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극과는 별개로 이야기를 나눈 거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든 거지.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게 맞는데 온전히 지금 물리적으로 붙어있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어떤 누군가 포기하는 건 옳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사우디를 가서 이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어서도 이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금 앞에 놓인 것만 두고 그런 걸 선택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 였고, 어쨌거나 나는 각자의 삶을 잘 살아야 우리 서로도 같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내 미래를 내 스스로 책임질 정도는 진취적으로 끌어나가야 지금 만나는 연인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극중 한솔의 경우에는 누나 한국 땅에서는 미래가 없어. 나 거기 가서 돈 벌어올게. 라고 해서 떠날 때는 그 선택도 궁극에는 우리가 함께하기 위한 거라면 혹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미래의 한솔이라는 친구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면 미소도 그거를 응원해줄 수 있었어야 된다고 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였고, 그리고 이런 것도 궁금했어. 그러니까 이제 역시나 이것도 영화 극과는 별개로 그냥 궁금증이었던 건데, 그 마지막에 미소랑 한솔이 그 공항으로 한솔이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만남을 가져. 작별 시간을 가져. 이별이야, 작별이야? 작별이지. 한솔이가 이제 6개월마다 나올 수 있대. 누나 돌아올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 나 떠난다는 거야. 근데 미소가 한솔이에게 그 태블릿 뭐 이렇게 펜 같은 거를 선물을 하나 봐. 뭐 어쨌든 패키지에 쌓여 있어서 모르겠는데 뭐 펜 같은 걸 선물하면서 한솔이는 그런데 이렇게 말해. 누나, 됐어. 나 만화 그리는 거 포기할 거야. 근데 미소가
아니 너 가서 일하다가도 자기 전에라도 그려. 아니야 누나 나 안 그린다는데 왜 그래. 아니야 가서 그려. 근데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누군가 저렇게 뭐랄까 사실 내가 포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내 평생의 마음 안에 그걸 갖고 살겠어. 그치. 나 왕년에 만화가를 꿈꿨는데 하는 거를. 근데 그거를 미소가 그렇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응원을 해주는 사람을 갖는다는 거는 되게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와 별개로 내가 만약에 한솔의 입장이었으면은 솔직히 한솔이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한솔의 엄마 입장이었으면은 야 너 그만 그려 만화 그냥 가서 너 일단 일해 라고 하면서 그 정도 도전을 했으면 포기할 줄 아는 것도 미덕이야. 이렇게 나는 뭔가 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물론 나 역시도 놓지 못하는 꿈이나 미련 같은 거를 여전히 갖고 있고 품으며 살기는 하지만서도 어쨌거나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1인분의 몫은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왜냐면 나 1인분 안 하고 싶거든? 내 마음은 안 하고 싶은데 어쨌거나 이 사회 속에서 내가 태어났고 나라는 이 생명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한국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쨌든 내 손으로 밥벌이를 해서 쌀을 사가지고 그 쌀을 내 입에 넣을 수 있어야 이 땅 위에 살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꿈을 꿔. 근데 이 꿈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밥벌이를 해줄 수가 없어. 난 그럼 어쩔 수가 없어. 이건 포기하는 게 맞다 생각해.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뭐 한 2년 동안 정말 밤낮 없이 잠도 안 자고 너무 열성적으로 했어. 근데 안 됐어. 그러면은 다른 꿈을 꿔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꿈을 계속 꾸면서도 1인분의 밥벌이를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미 내가 막 소득이 다른 데서 너무 잘 나와. 내가 다른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막 뭐 가정을 해보자면 내가 변호사야. 그래가지고 이미 막 변호사로서 열심히 살고 나서도 여유 시간이 남아. 그 시간에 나의 못다한 꿈을 하고도 1인분의 쌀 한 줌을 내 입에 넣을 수 있다면 그러면 영위할 수 있는 게 맞지. 근데 내가 어쨌든 나의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이 꿈을 꾸는 거에 대한 생각을 그냥 스스로는 해보게 되더라. 그래서 한솔이는 누나 나 이제 안 그려. 나 이제 만화 안 그려. 근데 이제 미소는 아니야. 너 가서 자기 전에라도 그려. 하면서 그 펜을 주는데 되게 이중적인 마음이 들면서 정말 저렇게 꿈을 실은 저버리지 못한 나의 마음을 해주는 게 솔직히 나는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한 내 마음은 최초의 한솔 그 장면을 1차적으로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1차적인 나의 생각은 미소가 못됐다 했어. 왜냐면 이제 마음 나 이제 안 한다는데 마음 다 해가지고 이제 안 한다는데 뭘 마지막까지 펜을 손에 쥐어줘. 나 꿈 저버렸는데 이게 나의 시각적으로 봤을 때 1차적인 오히려 미소 입장에서는 저게 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 한솔이 입장에서 저게 못된 거다가 나의 1차적인 마음이었고 두 번째로 이제 영화를 이제 곱씹으면서 뭐 내가 이제 혼자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마음은 이거야. 그래 누군가 나의 꿈을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실은 저버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내 상황이 나아져서 다시 펜을 잡을 때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고 응원해주는 마음이 참 고맙다가 두 번째 생각이었어. 곱씹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 미소가 펜을 주면서 했던 말 그리고 너가 엄마 입장에 대해서 만약 아들이라면 해주고 싶었던 말 그러고 그 상황을 아는 그 한솔이의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해주고 싶은 수많은 말들이 나는 되게 존중해 주지 않는구나 한솔이를 어떠한 선택을 했든 엄청나게 많은 꿈이라고까지 말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접고 어디를 가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확실히 꿈을 접었는지 아니면은 이걸 하고 싶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갔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그거에 여자 주인공이 펜을 주면서 너 끝까지 그래도 그림을 그려라고 말하는 거는
이렇게 네가 한 선택 지금 잘못된 거야라고 부정하는 거 일 수도 있다. 의미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일만 했을 때 나는 꿈을 포기한 놈이야라고 갖게 되는 죄책감까지 더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이기적인 거야. 내가 봤을 때 그 펜을 준 거는 얘의 선택 모든 거를 부정한 거야. 만약에 펜을 주고 싶었다면 펜 주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줬다면 뭘 하라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필요하게 되면 그때 써 이렇게? 정도도 무례해. 근데 그나마 그 정도는 그나마 그래? 왜냐면은 봐봐 네가 어떤 일을 계속 해왔어. 근데 뭐 어떠한 상황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했어. 근데 갑자기 내가 너한테 그 전에 하던 일에 관련된 뭘 하면서 그래도 이거는 놓지 마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네 삶에 엄청나게 큰 부분에 개입해서 하지 마 라고 딱 찍어버린 거잖아. 마치 그 안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많이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자친구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위험한데 엄마가 그런 말을 더 하는 거 이거는 반대 방향이지. 여자친구랑은 그림이고 뭐고 다 하지 말고 돈을 벌어 사람 구실을 해야 되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반대야. 왜냐면은 우리는 한솔이의 마음을 모르잖아.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도 그런 내가 무언가를 진짜 하면서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가는 거잖아. 엄마가 생각하는 원하는 상황이잖아 이미.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만약에라는 거지. 만약에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림 그래 잘 생각했어. 그림이고 뭐 그리지 말고 돈이나 벌어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한솔이는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온 쌓아온 모든 것들이 부정되잖아. 내가 한 노력이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부정되잖아. 그게 좋은 의미든 일단은 내 생각은 그래. 너를 위해서 말해주는 거야 라고 다가오는 모든 말은 다 무례한 거야. 함부로 조언하면 안 된다. 그치. 나도 마- 함부로 만약에 이런 건 해줄 수 있지. 한솔이가 만화를 계속 그리고 싶어해. 근데 나는 이미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어. 또는 편집자나 한솔이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렇게 했을 때 한솔아 지금 네가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그려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내가 한번 푸시해 볼게 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에서의 그런 조언 같은 거는 해줄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막연한 거 이런 것들은 이건 되게 무례하다는 거지. 근데 나는 이게 그러니까 그 뭐가 있냐면 뭐 이미 사람들은 여러분 제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나는 갑자기 왔다 갔다 하지 마. 아니야 어쨌든 난 청자가 있다 생각하고 얘기해. 근데 알겠어. 그러면 진짜 미안해. 잠깐만. 지금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 지금 한 30분 정도 촬영. 알겠어. 아니 나는 이게 있어. 그러니까 난 항상 있는 그대로가 전부라고 생각해. 근데 있는 그대로가 전부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오빠 말대로 한솔이가 나 이제 만화 안 그려 라고 다짐을 하고 말을 했으면 내가 만약에 미소 입장에서도 그런 한솔이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고 인간관계를 만들어보고 여기서 혼란을 겪어보면서도 내가 많이 어려워하는 거는 내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인간들이야. 근데 그게 역시나 무슨 여기서도 말이야, 그게? 내 마음과 다른 말.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해줄게. 오빠가 아까 전에 한솔이가 그렇게 어렵게 선택을 했는데도 미소가 펜을 끝까지 쥐어주는 거는 어쩌면 굉장히 무례다라고 했잖아. 어쩌면이 아니라 무례다라고 그냥 생각하지. 무례다라고 말했잖아.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나는 거꾸로 내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건 미소가 한솔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사실은 나라는 인간은 한솔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 그러면은 뭐 열심히 앞으로 너가 선택한 걸 열심히 해라고 나는 그냥 말하겠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는 내가 곱씹다 보니까 두 번째 생각을 하게 됐어라고 하면서 누군가 실은 저버리지 못한 나의 꿈을 응원해줄 수 있는 건 행복한 일이라고도 얘기를 했잖아. 첫 번째는 내가 시각적으로 처음 봤을 때는
미소가 나쁘다고 내가 말했잖아. 이제 안 그린다는데 왜 자꾸 끝까지 사우디 가는데 펜 왜 쥐어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곱씹다 보니 그래, 그게 한솔이의 마음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한솔이가 실은 만화 계속 그리고 싶어. 나 만화 계속 그리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내가 지금 만화를 그리다가는 나도 뭐 미소도 미래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만화 이제 그리면 안 되겠다라고 떠나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이 마음 깊숙이까지 실은 한솔이가 다짐을 하고 포기했다고 말했지만 실은 포기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 마음까지 미소가 해결해 준 거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게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 절대로 동의할 수 없지. 왜냐면 네가 계속 반복해서 쓰는 방금 이 짧은 건 설명하는데 반복해서 쓰는 거가 있어. 실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실은 때문에 엄청나게 오만한 생각인 거지. 얘가 실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응원해줘야지 라는 거는 엄청나게 오만한 생각이야. 얘가 실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상황 때문에 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마음을 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는 얘의 그 숨겨놓은 꿈을 응원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오만한 생각이라고. 그 실은이잖아. 자기도 한솔이 본인도 그 선택을 할 때 100%의 확신을 갖고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저울질해보고 따져봤을 때 그게 좀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 선택을 한 걸 거야. 그리고 그 선택은 나중에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후회가 드는 선택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솔이 자신도 100%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아. 자신에 대한 100%가 없다고. 자기 자신도 100%가 없는데 고작 연인이라는 이유로 그 옆에 있는 타인이 걔를 바라보면서 아니야, 실은 얘는 꿈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오만한 거고, 그 오만함에서부터 비롯된 무례함이 나온 거야. 그 행동이 한솔이에게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 자기의 삶을 아쉬워하면서 살 수도 있고 죄책감에 살 수도 있어. 그러고 그때 그거를 펜을 준 얘를 원망하면서 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많은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그게 그 중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처음 데이트를 하러 나왔어. 아주 풋풋한 대학생 커플이야. 엄청나게 풋풋해. 막 20살이야. 근데 딱 데이트하러 딱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장염이야. 여자애인데 내가 장염이야. 근데 처음 남자친구랑 첫 데이트인데 막 장염이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 그래서 막 뭘 먹으러 갔는데 깨작깨작밖에 못 먹어. 근데 남자친구가 얘는 실은 배고프지만 지금 와구와구 먹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저렇게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아니야 계속 먹어 하면서 입에다 막 넣어줘. 그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지. 그치.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면은 난 여기서 궁금한 게, 내가 항상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게 약간 그런 거야. 나는 있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바도 잘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인간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어려운 거는 자기의 싫은 마음이 아닌,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난 어려워해. 왜냐면 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거든. 근데 솔직히 만약에 나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는 말만 했어. 나는 이 사람이 말해준 것만 듣고 거기에 이어서 맞춰서 이렇게 예를 들어 행동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실은 지 마음은 그게 아니었대.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쩌라고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쩌라고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선택했잖아. 이 사람이 말을 듣고 선택한 거 아니야. 본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할지를.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줬다며.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선 그 행동을 했다며. 예를 들어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친구가 이걸 뭐라고 예시를 들면 좋지?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4명의 친구가 만났어. 근데 한 사람이 해물을 싫어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이 해물 싫어하는 거를 나머지 3사람이 아무도 몰라. 근데 이 나머지 3사람이 야, 우리 해물탕 먹으러 가자 저녁에. 근데 좋아 이렇게 분위기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사실은 햄을 못 먹어 라고 했으면 우리가 다른 메뉴를 고안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말을 못 한 거야. 아 그래? 좋아 가자 이렇게 해서 갔어. 해물탕을 먹어야 돼. 나는 못 먹겠어. 이런 거인 거야. 그럼 못 그러니까 먹는 거지. 근데 그래 못 먹는 거지. 그게 그래서 책임이잖아. 내 말이 그거야. 어. 내 말은 이 사람이 거기서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했으면 거기에 가서 잘 못 먹는 것도 본인 선택이고 근데 이제 그제 와서 나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야 에이야 너 왜 이렇게 못 먹어? 야 해물탕 맛있는데 이것 좀 먹어봐. 그래서 막 알고니 막 이런 거 줘. 근데 얘가 아 나 사실 해물 못 먹어. 너 왜 아까 얘기 안 했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근데 거야.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하지만 같이 있는 친구들은 아 해물탕을 못 먹는데 해물을 못 먹는데 그거를 말하기 힘들어하는 성격이라거나 아니면 우리를 배려해서 얘가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걸 고려해서 다음 안 약속에는 먹으면? 안 먹겠지. 그 상황에서 본인도 동의하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거길 갔는데 나 못 먹어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은 자기가 만든 거고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 볼게. 좀 더 복잡하게.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그 한솔이랑 미소 상황이랑 약간 엮으려고 지금 약간 비틀어 볼게. 이 상황에서 어떤 한 놈이 약간 눈치가 빠삭한 사람이야. 그래서 얘가 그래 좋아 이렇게 하는 거를 이 새끼 뭔가 이상한데 이래서 왜? 넌 다른 게 먹고 싶어? 라고 한 번 더 물어봤어. 약간 말할 수 있는 좀 환경을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그제서야 얘가 아, 나 사실 내가 해물을 잘 못 먹어가지고 라고 말을 한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려가 깊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려 깊은 사람이냐 아니냐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소공녀의 그 상황이랑 어떻게 매치가 되는데? 미소도 실은 그러니까 얘가 얘 이런 거지. 한솔이가 그냥 단순히 아, 나 이제 그림 안 그린다니까 이게 아니고 사실은 내 마음 안에 그런 꿈이 아직은 남아 있는 걸 뭐 미소가 사려가 깊어서 헤아릴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어. 난 모르겠지만 나는 뱉은 그대로가 내가 표현한 바가 전부라 생각해. 말을 못했으면 그것도 본인의 책임이라 생각해. 사실 나는. 근데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이만한 때에 그런 말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헤아릴 줄 알아야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야 그거는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 그건 아까 말했던 거 이어지는데 그건 이미 오만한 생각이야. 그리고 소공녀와 아까 전에 해물탕의 얘기는 이어질 수가 없는 게 뭔지 알아? 아, 너 사실은 해물 잘 못 먹어? 못 먹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본 거지. 근데 소공녀에서 미소는 너 가서도 자기 전에라도 꼭 만화 그려 라고 했잖아. 물음표로 끝난 게 아니라 마침표로 찍은 거잖아.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고 전혀 다른 류의 얘기야. 괜찮아? 그러니까 너 사우디 가는데 진짜 만화 안 그려도 괜찮아? 이거랑 아니야 너 가서도 꼭 만화 그려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개입하는 농도와 그 강도 자체가 완벽하게 다른 거야. 그래서 네가 그치. 만든 예시는 이거와 올바른 예시는 아닌 것 같고 눈치껏 이 사람 저 사람들의 그런 걸 생각해서 고려하는 거에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지 그치 눈치가 빠른 그게 거야. 현명한 사람이라고 못할 수도 있지. 왜냐면 다른 이유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다고는 아니지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표현을 할게. 물론 현명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랑 같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나쁘게 말하면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누가 떡볶이가 먹고 그냥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이야. 예를 들어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사람의 고향집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온양에 갔는데 우리가 온양에 간 김에 예산시장에 들렀어.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친구 언젠가 만나게 될 텐데 해솔이가 근데 인경아 너희 가래떡 먹을래?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가래떡이 먹고 싶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아니? 라고 하고 해솔이가 먹든지 말든지 해솔이 선택이야. 난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이 전에 사례로 하여금 해솔이가 만약에 인경이가 먹는다면 나도 같이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너 가래떡 먹고 싶으면 같이 먹. 그래 나 먹을래 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나는 떡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해솔이의 그 이전 데이터로 하여금 내가 그래 너 가래떡 먹고 싶어? 그럼 같이 먹자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가래떡을 구매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 해물을 잘 못 먹는 그 친구가 눈치 빠른 친구가 한 명이 껴 있어서 그날은 해물을 피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걔는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눈치 빠른 친구가 없으면 얘는 계속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결국 지 입으로 그거를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평생 이거를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인간이더라도 최소한 그거를 감내하는 사람은 될 거야. 그런 모든 것들 막아버린 거 있어. 이게 단발성이고 그 장면만 보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그 사람한테 개입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인 거지. 나도 물론 그래. 나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가 각자 도생이 돼 인생이 좌우명이야. 그냥 모든 어떤 상황에 있어서 각자 도생이야. 내가 어떤 행동을 저질렀어. 근데 실수였어. 예를 들어 뭐 우리 친구들 중에 술 먹고 우발적인 실수. 각자 도생이야. 저질렀어? 나는 나한테 피해 끼치지 않았으면 그만. 근데 만약에 얘가 어떤 일을 저질러서 친구들이 이 친구를 등지게 됐어. 그것도 내 선택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메뉴 있어? 말하는 것도 본인의 몫. 말 못하고 다른 걸 먹게 돼도 원치 않는 걸 먹게 돼도 본인의 몫이야. 근데 문제는 이런 것만으로 유지되는 관계. 그치. 근데 우리 마음이 닿지 않다는 거지. 물론 이런 거야.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얘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너 해물 못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 되게 그런 관심과 얼마나 착하고 그런 마음이야. 다 같이 냈다 좋아하는 메뉴를 먹기 위해서 관심으로 캐치한 거잖아. 근데 그 관심이 본인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그게 오만이고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데이트 하는데 처음 만나서 잘 모르는 사이야. 번호 받고선 데이트해.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너 사실은 지금 오늘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말했어. 여자가 아니야 나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라고 했어. 굉장히 아니야 예쁘지. 너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부끄러워서 그렇지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라고 단정 지었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지. 무서운 일이지. 근데 일이지. 이게 결이 같은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이런 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느 선 이성부터는 안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해 나가가면서 어려워. 그러니까 어렵고 뭐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오빠가 방금 얘기한 것 중에 그 굉장한 비극이라고 한 사례를 내가 오늘 첫 대책 특집으로 말해주겠어. 내가 아니야 실제로 잠깐만. 자 미안한데 너의 그것까지 듣고 이것저것 다 하면 1시간 훌쩍 넘을 것 같아. 아 그래? 1분 내로 요약할 수 있어? 아 내가 1분 내로 말해볼게. 알겠어. 아 근데 실제로 내가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우리가 직장 사람들이 다 같이 있으면서 우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 내가 평상시에 나는 해물을 잘 못 먹어. 그 내가 해물을 잘 못 먹는 얘기를 이제 직장 동료들이 알고 있었어. 근데 우리 팀의 팀장님이 나한테 그러니까 그날 회식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사시겠다고 해물탕집을 예약해서 데려간 거야. 근데 나도 어지간한 바보가 아닌 이상 팀장님이 기꺼이 회식을 사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감사하게 가서 적당히 먹는 거지. 나는 그래서 내가 감수할 작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다 같이 가그런 제가 저 해물 못 먹는데요? 이러진 않잖아. 그래서 내가 가서 해물을 그냥 잘 먹었으면 됐는데 그런 나를 두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언니들이 우리 막내 해물 못 먹는 게 어떡해 막 괜찮아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다 같이 계시는데 다 같이 이동을 해서 이미 테이블에 다 앉아가지고 막 해물 뜨고 있고 이러는데 막 우리 막내는 해물 못 먹는데 어떡해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잘 먹을 것도 못 먹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오히려 이 언니들이 나한테 회를 못 먹는데 데려고 왔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팀장님이 나중에 와가지고 나한테 다 같이 움직이고 할 때는 조금 그냥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는 아니 근데 잘 먹고 싶었는데. 여기서 내가 계속 말했던 거에 대한 핵심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나한테는 실례였던 거지. 팀장님 그리고 언니들 너 팀장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걸 네가 못 먹는 걸 모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 너는 그걸 또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걸 감사하게 마음. 하려고 하는 마음 모든 거를 다 훼손해 버린 거잖아. 그치. 본인들은 친절과 관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망가뜨려 버린 거잖아. 그치. 그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어, 일단은 우리가 매번 촬영이 아니면 계속 신나게 얘기할 테지만 일단 저 PD가 너무 부스럭거려. 아니 아니 부스럭거리고 근데 어. 내가 아, 한번 웃겨. 개입을 하자면 그 아니 끝내려고 하는데 왜 개입하는 거야? 근데 아, 뭔가 너무 웃겨. 이 상황 그러니까 그 영화에 대해서 약간 봤을 때 그 씬에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일단 놀라웠고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장면이 그냥 되게 그냥 짧은 장면이야. 그렇게 넘어가는 장면이었어. 그냥 맞아. 그냥 가는 길에 이제 작별을 하는 거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뭐 가는 중에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만화 그릴 수 있으면 그려 하면서 그냥 되게 라이트하게 한 대본이었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왈가불가하는 게 참 되게 대단했고. 우리는 뭐 어떤 주제로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되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니들이 모니터링 해봐. 근데 참. 야 이거를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약간 싶어. 아니 맞아. 그러면은 어쨌든 오늘 주제는 되게 힘겹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커플이 좀 더 커플 중에 한 사람이 좀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몸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선택을 하는 그 상황에서 뭐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서 한 마디씩 하고 그래. 끝내자. 얘기해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리가 안 된 건 아니지. 나는 각자 도색이다. 내 선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상대의 선택에 내가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 왈가왈부할 수 없다. 존중해주는 게 맞지. 나 끝났어? 응. 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갖고 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 그 인물 두 명도 그렇게 설정하지 않고 다른 인물 두 명으로 설정했으면은 또 달랐을 수 오히려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 우리가 하는 오늘 주고받은 얘기는 뭐 사람의 감정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정답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오늘 했던 얘기는 그냥 어떤 연애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땠으면 좋겠는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였다고 생각해.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나도 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봤던 것 같고 뭐 PD 얘기처럼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아 맞다 우리 그러고 그걸 이름을 얘기해 줘야 돼. 우리 채널명 그냥 어쩌라고 내 맘이야. 아니 오늘 했던 이야기도 비슷해. 어쩌라고 내 맘이야. 진짜 자기 답대로 얘기했거든. 어쩌라고 내 맘이야. 그래 네 맘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게 뭐 아니 이게 이러다가 이제 완전 다른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어. 예, 오늘 어쩌라고 내 맘이야의 첫 회차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아 왜? 멘트 던지는 게 너무 치킨 같지 지금. 아니 이게 뭐냐면 인경이가 이걸 확실하게 짚어주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 딱 이렇게 보고 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보는 사람에 대해서 한테 얘기하고 있구나를 알 텐데 나를 보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뭘 설명할 때 존댓말을 써. 그럼 사람들이 아 원래 이렇게 한다니까? 친구랑 얘기하다가도
청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그럼 딱 보고 하든지 뭔가 이렇게 그걸 줘야지. 내가 여기다 써줄게. 시청자께 얘기 중 이렇게 내가 아 눌러. 눌러 이렇게 딱 올라오게. 왜냐면 나는 이런 우리가 이렇게 정돈되지 않는 그냥 얘기를 하지만 그 형식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우리끼리 그냥 잡담 하는 거가 아니라 어쨌든 누구한테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 그래, 좋았어. 일단 끝내고 2호차 그러고- 때부터 잘해보자. 아 그러고 너무 부스럭거려.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쓱 보면은 막 그치 하는 표정으로 아니 근데 PD님이 편집도 PD님이 하실 거니까 편집하지 마. 그냥 통으로 가. 통으로. 부스럭 거리는 것도 알아서 제거하시겠지. 그래. 여기 이미 엄청 어수선해서 사람도 왔다 갔다 거리고 그래? 막 고양이도 왔다 갔다 강아지도 왔다 갔다 거리고 알아서 아니 나는 제거하시겠지. 이 카메라 성능 좋니? 왜? 배고파서 계속 꼬르륵거려가지고. 나는 트름했어. 그럴 수 아 그건 너무 더럽다. 아니 더러운 게 아니라 숨겨서 잘한 거지. 몰랐잖아. 아 여기서는 엄청나게 크게 막 몰랐잖아. 증폭돼서. 몰랐잖아. 어쨌든 이제 그만하자.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2회차 이제 다음 주에는 할 누가 거는 영화를 골라서 뭐 영화 우리가 영화 얘기를 할 거는 아니니까. 사실 오늘 한 얘기도 영화 얘기는 아니잖아. 그냥 주제는 던져진 다른 이야기. 주제는 다음에 생각하자. 우리 뭐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들도 아니니까. 그럼 안녕. 이런 거 너무 싫어하고 요즘 그런 스타일 아니야. 안녕. 편집할 때 그냥 얘기하다 툭 끊어서 그냥 뭔지 알지? 그냥 검은 화면으로 해줘. 안녕 이런 거 하지 마. 안녕. 무슨 우리 어린이 방송